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스스로 그 길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이다. 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8TV 전문가 10억 선생입니다. 자, 오늘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시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상승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를 간단하게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부터 좀 살펴보지요. 종합주가지수 전일 대비해서 1.34포인트 상승한 1916.2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 그리고 요번 주 비한다고 하면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600억대, 1,400억대, 1,000억대를 넘었던 매도세가 400억대로 500억 밑으로 좀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물론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이어지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이제 우리 시장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관들은 2,20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상승 전환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해서 2.19% 상승하면서 686.0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끈 건 뭐니 해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145억.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업종들이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을 견인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견인이란 말보다는 이 말은 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업종들에 대해서만은 왜? 반등이나 깜짝 쇼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추세가 없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바로 이렇게 V자로 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오늘 그리고 건설들이 올라가면 비금속 광물도 좀 따라가는데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그런 쪽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도 오늘 약간의 반등은 했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은 건설업 쪽 종목들이 건설 대형주들이 오늘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 현대산업,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대형 건설사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동부건설도 있지만 동부건설은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올라갔던 건데요.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깜짝 쇼. 왜?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이 하락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결국 추세가 없을 때는 뭐하기 때문에 지속 하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된다? 손실이 커지죠. 계좌가. 뒤집어 놔야 되는 거죠. 뒤집어 놓게 되면 우상향 추세인데 원래대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10.3%대, 현대산업이 오늘 15.72% 상승했다고 해도 지금은 매수에 가담하거나 관심권에도 놓기가 싫다. GS건설을 보면 반등파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반등파가 역배열에서 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보셔도 되겠지만 아직 추세가 이렇게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멀리 해 주시고요. 하나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일반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은 좀 다른 모습이죠. 일성건설. 기본적 분석이 엄청 좋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적자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수급 요인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의 반등은 깜짝 쇼는 조금 경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산업 저희도 작년에 매수를 했었고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추천도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들입니다. 네. 지금은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제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뚱막기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세 원리 중에 하나 있는 뚱막기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뚱막기라는 게 뭐냐? 추세가 한번 꺾여서 대시세가 나오면 더 이상 시세가 나가질 못하고 뚱막음을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 무너지게 됩니다.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추세가 진행이 되던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뭐한다? 바닥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부와 내동파들은 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뚝막기라고 하거든요. 뚝을 막고 벽을 세우고 하면서 뭐가 간다? 시장은 가는 거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샘플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보기 좋게 그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하던 추세가 더 이상의 하락을 멈추고 언제부턴가 횡보를 하더니 횡보 국면을 하더니 이제부터 뚝을 맞고 벽을 쌓으면서 상승 추세로 가더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반등파를 갖다가 이용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이걸 먹고 물려버리게 되면 또 나중에 너무 늦게 따라가다 보면 뭐 하냐면 큰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반절 뚝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공간은 뭐다? 왼쪽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거. 가능한 뭐 한다? 오른쪽에서만 하시라는 거. 그래서 건설업이든 뭐 이런 건설주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말씀. 관심을 현재는 두지 마시라는 거. 나중에 또 때가 되고 무르익으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도 보셨듯이 충분히 뭐한다?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기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먹고 싶은 만큼 드시고 싶은 만큼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증권주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증권주들 이렇게 보시면 다들 하향 추세죠. 좋았을 때는 어디였냐면 앞쪽이겁니다. 앞쪽이고 지금은 뭐다?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야 되는 종목군들은 어디예요? 업종들은 이렇게 나가는 쪽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쪽이 아니라. 뭐 증권주들도 보시면 증권, 보험, 금융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그렇고요. KTB도 그렇고 HMC도 그렇고 SK증권, 그 잘 나간다는 교보증권도 그렇고, 요새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을 인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반등을 좀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 외에 추세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거리를 좀 두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금속 광물 쪽도 보시면 추세가 쭉 하고 뭐예요? 꺾여 있죠. 자, 오늘 비금속 광물 쪽에서 보시면 시멘트주들 성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뿅 하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했던 종목 중에 보면 IS 동서라는 종목을 여기서 들어갔었습니다. 2014년도 5월달경에. 이때가 좋았지 이쪽은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급등했다는 종목이라고 하면 조정을 많이 거쳐야 되겠죠. 조정을 많이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세를 돌리는 종목군, 업종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또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로 본다고 하면 대한유화 같은 게 아마 좀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유화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이쪽으로 해서 볼게요. 자, 이쯤 정도 됩니다. 자, 상승한 이후에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더니 뭐 한다? 돌파라는 걸 하면서 예, 시세를 내고 만들어 가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때 이거 여러분에게 이제 2월 24일인가 작년 2월 24일에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어서 하여튼 이렇게 딱 보시면 간단합니다. 네. 너무 이격난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이격난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기간 조정 충분히 받고 이제 지수와 반대되는 거 업종 차트와 반대로 뭐하는 종목들 자꾸 위로 돌파해서 가려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라는 거. 그래서 업종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돌려보실 필요가 있고요. 음식료부터 해서 0005 예, 음식료, 섬유의보, 화학, 예, 종이목재, 화학 돌려보시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딱 봐도 답이 나오죠. 비금속 광물 나 열심히 사야지 포스코 아니잖아요. 네. 저평가됐다고 무조건 사면은 답이 아닙니다. 해서 어제 이제 무료 방송이 진행됐었습니다. 10억 선생님 무료 방송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88TV 녹화 방송 무료 방송에 가셔서 10억 선생 1월 12일 날 밤에 한 시세 원리 뚱맞기로 주도주를 잡아라. 요거를 보시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연계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어느 단계에서 진입할 거냐 하는 것들을 대해서 녹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로도 가능하십니다. 88TV 어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어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음식료 지금 보시니까 다른 업종들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한 번만 비교하고 가죠. 코스피 차트는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뭐한다? 힘이 없습니다. 좀 반등 나오고 나서 또 들어눌러 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코스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정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뭐하고 있다? 세워놓고 있죠.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옆으로 세우고 돌파가 된다고 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코스닥에서 먼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업종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다 보면 같이 보시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업종 내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대한유화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대한유화 같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보실 확률이 굉장히 많죠. 자, 상승 이후에 조정 신나게 받고 그 다음 옆으로 쭉 세운 거. 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의 흔들기는 있어요. 뭐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기 있지만 이런 흔들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간다? 예, 상승하게 가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조정이라는 걸 또 통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냐면 요런 거 요런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상승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 쭉 세우고 이제 나가려고 폼 잡는 종목들이죠. 퍼도 17밖에 안 됩니다. 동종목 PBR 1.3밖에 안 돼요. 어제 이제 무료 방송하면서 PBR과 PBR은 뭐에서 발전이 됐어요? BPS에서 발전이 된 거고 EPS와 그 다음 퍼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ROE나 이런 유볼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료 방송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야 될 단계는 어디다?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이 음식료 쪽에서 보면요. 음식료 쪽에서도 보면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농심 같은 거 보니까 엄청 잘 가요.
농심 같은 거 보니까 엄청 잘 가가지고 지금 예. 이거를 따라갈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이격나면 예.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격 안 난 거를 가셔야 되겠죠? 이격 안 난 거. 예. 이격 안 난 거. 이격 안 난 거로 가셔야 되는데 이격 안 난 걸 또 찾으려면은 막상 없어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꼭 음식료 쪽이 아니라 뭐 화학 쪽이든 다른 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격 안 난 종목들 그리고 PBR이나 이런 것들이 1에서 2 사이 정도 있는 것들 고평가됐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은 아직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죠. 긴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 이후에 긴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뭐 비중을 여러분들이 많이 담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들 가주시면 좋겠고요. 뭐 또 이런 것도 찾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의점주들도 요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것도. 그리고 오늘 뭐 영화 관련된 CJ CGV도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게 CJ CGV 같은 경우는 PBR이 물론 7.4나 됩니다. 업종별로 PBR이 높은 종목도 있고 낮은 종목도 있지만 PBR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비중 조절로 해서 비중을 많이 가지 마시고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고 초입에서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비중을 조금은 더 늘리셔도 돼요. 이격 안 났으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격이 안 났고 기본적 분석에서도 이런 자리는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뜬 데서는 조심들 해 주시고요.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예죠. 한미약품을 예로 들면 저기 바닥이 얼마예요? 7만원대고 86만원대고 그리고 PBR은 지금 몇이냐면 15. 한미사이언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제가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라 제가 처음 샀던 자리는 여기였어요. 그걸 쭉 키워왔던 거고 자, 이런 것도 보면 지금 PBR이 19나 넘어갔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별로 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잡으셔야 될 것들은 저 밑에 있는 거. 저 밑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딱 하시면 여기에 있는 거. PBR도요. 1에서 1.5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는데. 이런 데 있는 종목군으로 꾸준하게 모아서 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기법과 종목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월 13일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